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냥 새벽부터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어제 1시쯤 이게 그 방송에 나오던데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국은 잡힐 것이고 윤석열의 검찰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헌법을 중시하는 진짜 검사입니다. 윤석열은.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게이트,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화마 같은 사건은 아직 반도 시작을 안 했다. 그죠? 요번에 조국이를 구속을 했으면은 변곡점이 돼서 그 위를 문재인을 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아쉽게 지금 좌절된 꼴이라 마찬가지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올 사건은 더 많다. 조국이도 결국에는 법정 구속이 되든 징역형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니까 아쉽다 하시는 분도 있고 화가 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그죠? 이게 영장이 발부됐다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됐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직권남용으로 그죠? 구속했다는 것은 없었을 때까지 그죠? 법원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도망갈 염려는 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구속된 점도 고려한다 하고 불구속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범죄는 인정됐다. 그죠? 죄질도 진짜 나쁘다. 악성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도망 안 갔으므로 도망가겠느냐. 그리고 배우자도 지금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됐으니 불구속해서 재판을 하라, 기소를 하라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이죠. 그럼 검찰은 재정비 후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든가 아니면은 직접 기소를 하겠죠. 저희는 뭐를 기대해야 되냐 하면은 재판을 받을 때 다른 판사에 의해서 이 권덕진이라는 사람은 영장 전담 판사고 다른 판사가 우리가 잘 선택이 된다면은 배당이 된다면은 김경수와 같이 법정 구속형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권덕진 영장 전담 판사, 부장 판사를 선고 내용, 불구속 기각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유죄수에 대한 감찰 중단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누가? 조국이가. 그리고 누가? 문재인이가. 피해자가 조국이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거 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 심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해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조국이는 말이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해서 감찰 중단을 시켰다. 결과적으로 잘못한 일이며 후회한다. 납작 엎드린 거죠. 조국이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하고 호소했다 합니다. 그 세명산을 외치고 육창골단을 외치던 조국이가 안가주망을 외치던 조국이가 결국은 납작 엎드렸죠. 인신 구속에 대해서 참으로 지저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조국이는 감찰 중단이라는 행위로
검찰의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검찰은 무리한 프레임을 몰고 간다. 특감반으로부터 총 4차례 걸쳐 유재수 관련 감찰 중간보고를 받으며 사실 조사를 마쳤고 이후 정상적으로 금융위에 이첩해 종료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국이가. 그러니까 검찰은 당장의 대응을 일어나죠. 그죠? 감찰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 감찰 기록을 갈아버려라 이랬다지 않습니까? 감찰 기록을 갈아버려라.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조국이는. 그래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조국죄가 덜 하다는 것이냐? 우병우는 1차, 2차, 3차 때 구속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우병우보다 조국이가 낫다는 사람이냐? 우병우는 직무유기고 조국은 직권남용이죠. 그죠? 직권남용이 직무유기의 5배의 죄가 물어집니다. 중죄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재구속영장을 안 할 것 같아요. 바쁘거든요. 검찰은 바쁘고 다른 것도 너무 많아. 그냥 기소 빨리 시켜버리고 법정에서 다투는 법정구속을 시도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저 변호사가 당당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가족 비리 혐의로 조국이가 재판을 받고 기소를 받게 되죠. 곧 기소를 합니다. 올 연말까지 다 합니다. 기소 다 합니다. 이 검찰이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 미르 K스포츠산 비리 의혹을 알고도 별 문제가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병우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조국이는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켰다. 그래서 이 조국이가 죄질이 훨씬 무겁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그건 우병우 사건을 자꾸 데리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대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분위기가 말이죠. 85% 이상이 탄핵을 찬성했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그랬었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반반 나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반 상식적인 국민은 조국이가 나쁜 놈이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됩니다. 누가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으로 뻐등대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문제가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다 하고 지금 이 권덕진 부장판사가 그래요.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조국이가 뭐였어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정무수석이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정무수석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한 자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다. 이렇게 그냥 단죄를 해버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그래요. 상식적인 그 판사라면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적에 이거 99.99%입니다. 조국이 실형을 받을 확률은. 그래서 검찰은 아마 그 전략을 쓰지 않을까. 재판에서 뭐 조국이도 지금 그렇지만 재판에서 법원에서 따지겠다 하지만 검찰도 다시 단단히 재정비를 해서 붙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이 권덕진이라는 사람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죠? 민변이나 우리법연구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냥 단순한 판사였다. 이 사람도 이 정도뿐이 영장 기각을 말할 수뿐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파 유튜브니까 조국은 구속될 것이다. 구속돼야 한다는 게 당위성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돼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러지만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죠? 현재 문재인이가 무너지는 상태고 완전히 무너진 건 못 받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편히 표현할 수 없죠. 이렇게 편히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고도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권덕진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것도 완전히 소명됐다.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이 말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염려가 없다. 도망 안 가겠죠. 그리고 배우자도 구속이 돼 있다. 애들 둘은 지금 직장도 없는 애들이다.
근데 애들 둘도 이제 기소를 당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전 가족에 뺑뺑뺑 뭐 서울 동부지법, 뭐 남부지법, 중앙지검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들끼리 할 텐데 부둥켜 안고 난리 날 거예요. 아빠 오늘은 어땠어? 동부지법 가서 어땠어? 중앙지검 가서 어땠어? 아빠 나는 오늘 동부지검 가서 분가했다. 분가. 한심한 것들. 아유. 하여튼 그렇고 또 하나 저 중요한 점이 있죠. 윤석열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강하게 치고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이 여기서 주춤주춤하는 순간 윤석열은 죽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치고받을 것이다. 하나 예를 보여줬죠. 오늘 새벽 1시에 조국이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죠. 근데 곧 있다가 새벽에 송병기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쳐버려요. 송병기를. 안 멈추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싸움이죠. 이런 싸움. 윤석열도 나름대로 윤석열의 검찰과 대검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어요. A 플랜이 있고 B 플랜이 있고 C 플랜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막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때그때 흥분돼 가지고 우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송병기가 오늘 새벽에 아침 9시에 구속영장 청구해도 되잖아요. 새벽 뭐 2, 3시인가?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지. 내 새벽 오늘 5시에 일어나는데 그때 그냥 5시에 일어나 좀 씻고 뭐 6시쯤 뉴스 들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밤 1시까지 12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송병기 새벽에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싸우겠다. 확전시키겠다. 그리고 이 정권의 도덕성을 낱낱이 밝혀보겠다 하는 게 검찰의 목표다. 현재 윤석열의 검찰의 목표다. 이렇게 되면 하시면 되고 30일 날 추미애가 이제 청문회 들어오고 내년 한 10일경이나 해가지고 뭐 초에나 얘가 이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오죠. 그때는 말이죠. 사생결단 들어갑니다. 윤석열이가.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지금 그 1+4도 1+4 연비제도 그렇고 1+4 공수처법 그 완전히 검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공수처 밑에 그냥 깔아앉혀 놓는 것고 문재인의 부정표를 덮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은 상식적인 판사고 상식적인 검사라면은 그냥 안 있죠. 점점 문재인의 힘을 빠져가야 되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지금 강력하게 아주 저열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죠?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